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 배달했고요. 배달 수익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월 4일 일요일이고요. 자, 배민원입니다. 배달 총 33건 했고요. 12만 2,850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점심 피크 때 그 건당 3,000원 주는 미션이 있어서 그거 4건 이제 완료를 하게 돼서 12,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은 해피쿠루입니다. 해피쿠루 한 건 했고요. 3,000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플 2개로만 배달을 했고, 자,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13만 7천원 되겠습니다. 자, 수익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리해 놓은 거. 자,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은 자, 2월 4일이고요. 오늘 약 12시 20분경에 이제 시작을 했고 약 7시 20분경에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달은 총 7시간 했고요. 그래서 주행은 약 56.2km 이제 했습니다. 자, 배달은 총 34건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13만 7천원 이제 되겠고, 이제 나눠 보면은 약 4천원 정도가 건당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그리고 약 19,000원이 이제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점심 피크 때 원래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늦잠을 잤어요. 오늘 어제 좀 몸이 피곤해서 하루 쉬기도 했는데 어 이제 한 11시 좀 넘어서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미션이 있더라고요. 배민원이 원래는 10시 반부터 1시 29분까지였나? 아무튼 그 시간 동안 바로 배달, 이제 단건 배달이죠. 예. 한 건당 이제 무조건 3,000원을 이제 더 주는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11시 정도 넘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도 미션이 있으니까 건당 3,000원 주는 미션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4,000원짜리 배달이다. 그러면은 3,000원 붙어서 7,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구간 배달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제 거절 하다가 이제 바로 배달 들어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늦게 나오기도 했고 그 미션 시간 내에 4건밖에 바로 배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션이 끝나고 그냥 들어갔다가 있다가 한 5시 정도에 이제 저녁 피크 준비하면서 나올까 이 생각을 하다가 근데 콜이 계속 가까운 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시 좀 넘어서 이제 좀 늦은 점심을 그냥 그 일반 식당에서 그냥 먹었고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식당에서 사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약 30분 정도 이제 점심시간을 그 정도 갖고 다시 이제 배달을 해서 지금까지 탔어요. 지금까지 타서 이렇게 오늘 수익이 됐습니다. 어, 일단 56km 타고 배달 34건 했는데 조금 부족한 14만 원이죠. 네. 근데 조금 아쉬워요. 단가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3,000원 중후반, 4,000원 아래, 그러니까 이런 단가들을 하다 보니까 네, 뭐그 추운 겨울날 대비 보면은 수익이 좀 많이 줄었죠. 네. 자, 그리고 잠깐 또 인증 아닌 인증을 빼먹을 뻔봤네요. 자, 보시면은 자, 오늘 1단으로만 주행했고요. 56.2km 이제 주행을 했고 누적은 6,499km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 피크 타임 중간에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예요. 배터리가 9%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한 10% 남을 때까지 진짜 그냥 계속 타보자라는 마음으로 타다가 콜이 계속 있었어요. 저녁 피크 이제 중반이니까. 근데 좀 불안해서 이제 마지막 한 건은 이제 집 방향으로 가는 콜을 잡고 마무리 한 건만 더 하고 마무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번 거절하다 보니까 딱 집 앞에
그 집 근처에 이제 배달이 하나 잡혔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끝내고 이제 들어온 시간이 이제 주차장에서 정리하면서 찍은 시간이 이제 7시 15분 정도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랜만에 배터리가 거의 이제 다 될 정도로 방전 직전까지 한번 타봤는데 솔직히 좀 불안해요. 이게 이제 모터 와트수가 높으니까 이제 전압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10%가 됐을 때 지금 조금만 타도 방전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제가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완전 방전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배터리 수명에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방전까지는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집 가는 방향이니까 이것만 하고 바로 들어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튼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방전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상태에서 10% 남았을 때 마지막 배달 한 건 이제 잡고 가는 방향에 언덕이 있어요. 네, 언덕이 있는데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저희 동네가 언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50W로는 정말 힘든 동네예요. 네, 정말 힘든 동네인데 그 언덕을 좀 불안하긴 했는데 정 안 되면은 언덕 중간에 정 안 되면 내려서 끌고 올라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언덕을 올라갔어요. 이제 언덕 올라가기 전부터 살짝 도움닫기를 했거든요. 파스랑 스로틀로 완전 최고 출력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배터리가 걱정되니까 적당한 상황으로 이제 도움닫기를 해서 올라가는데 순간 좀 놀라긴 했습니다. 이게 모든 전기 자전거가 그럴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면은 출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도도 더 못 내고 그리고 파워도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 배터리 10% 남았는데 예전에 그 350W 그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 그 배터리 완충 상태에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보다 그 S&D 바이크 V7이 그 10% 남은 상태인데 언덕을 그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 그 완충 상태일 때보다 더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V7 이제 완충 상태랑 비교하면은 진짜 현저하게 힘이 없거든요. 근데 350W랑 비교했을 때 와, 역시 좋긴 좋구나. 또 이런 또 오랜만에 또 V7한테 또 감동을 좀 먹었습니다. 아무튼 뭐 저의 그 목적은 그 언덕을 좀 더 편하게 주행하려는 그 목적으로 이 V7을 구매했는데 아무튼 뭐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이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채널은 아닌데 제 채널을 보고 V7을 구매하신 분들이 은근히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이제 저 보고 V7 구매해서 배달하고 계신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처럼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저 따라서 이제 제가 만족한다고 하니까 따라 샀는데 혹시라도 만족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약간 이런 걱정도 들긴 하는데 근데 사실상 일반적인 350W로 입문하셨다라는 분들이라면은 전기 자전거를 350W로 입문하셨다라는 분들이라면은 V7 타고 나면은 진짜 너무 좋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너무 기대를 하고 샀으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제가 중간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500W를 타본 적이 없이 350W 타다가 1000W로 넘어가게 돼서 중간에 500W의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체감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350W랑은 비교 불가하다. 정말 좋다. 그 V7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뭐 V7처럼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다른 전기 자전거들도 분명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BR3, 뭐 엑스라이더, 뭐 이런 고성능 전기 자전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어떠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똑같이 이야기를 드려요. 저는 V7만 타봤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립니다. 맞잖아요.
그냥 대충 이제 인터넷상으로 보이는 스펙만 보고 성능표만 보고 아 이거는 이게 더 낫고요. 저거는 저게 더 나아요. 이렇게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제 생각으로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냥 V7 좋다, 예,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성능 자전거로 바꾸실 분들은 일단은 시승을 많이 해보세요. 예, 시승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 채널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 때문에 V7도 시승을 하러 가셨어요. 근데 자기 몸에는 V7이 좀 안 맞아서 자기는 이제 다른 전기 자전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시승을 해서 나와 좀 맞는지, 내 체형과 맞는지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달통을 달게 되면은 그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제 키가 한 172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70 이하다. 예, 그러시면은 조금 더 타고 내리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다리가 많이 유연하시면은 예, 상관은 없어요. 근데 키도 작은데, 그러니까 제 키도 작아요. 저도 작은 키인데, 근데 거기에 몸도 유연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정말 타고 내리기 조금 불편합니다. 배달통이 달려 있는 기준으로. 근데 배달통이 없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키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앉아서 자전거에 탑승을 했을 때 페달이 발에 닿는 기준이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솔직히 그리고 전기 자전거가 그 V체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350W들 이런 것들도 솔직히 단가가 저렴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비싼데 이런 고출력 전기 자전거는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많은 시승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자, 그리고 제가 어제는 쉬었어요. 자, 어제는 왜 쉬었냐면은 그 이제 와이프가 이제 조금 멀리 있는 지역에 결혼식장을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장거리 운전은 좀 잘 못하는 편이라서 제가 좀 데려다 주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가 끝나고 또 와이프를 이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완전 하루 매니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저녁 피크는 탈 수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예,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는 주말 아침에는 좀 그 평일날 그 누적 피로를 좀 몰아서 좀 늦잠을 자는 편이긴 해요, 요즘에는. 근데 와이프 이제 데려다 준다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비가 왔죠.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냥 더 쉰 것도 있기도 있겠지만 그 비가 왔는데 제가 딱 좋아할 만한 양의 비였어요. 예, 약간 좀 보슬보슬 내리는 약간 그 정도인데 어쨌든 기상할증은 붙을 거고, 예,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그 정도 비는 솔직히 맞으면서 굳이 우비 안 입어도 예, 그냥 집에 와서 세탁기 그냥 바로 빨래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짝 젖으면서 배달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엔 그래요. 예, 그렇다고 비 맞으면서 하라는 건 아니고 해서 어제 저녁 피크만 했어도 돈을 좀 벌었을 텐데 어제는 그냥 마음이 완전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날은 그냥 오늘 쉬자 해서 어제는 그냥 하루 푹 쉬었습니다. 자, 푹 쉬고, 자, 어제 푹 하루 그렇게 쉬었는데도 오늘 늦잠을 잤죠. 자, 그리고 그 2월 2일 날 제가 그 영상을 못 찍었어요. 2월 2일 날은 끝나고 배달 끝나자마자 아는 지인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좀 갈 일이 있었어요. 좀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배달 바로 정리하고 차 끌고 가서 그 지인분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일 날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걸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2월 2일 날 이제 6시 정도 이제 배달 시작했고 이제 11시 전에 끝내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계산하기 편하게 이제 11시 종료한 걸로 적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시간 이제 배달을 했었고 주행은 45.5km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총 25건 해서 약 102,000원 이제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나눠 보면은 약 4,100원이 건당 배달 수수료가 되겠고, 약 2만 원이 이제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2월 2일 날도 10만 원 목표 달성했죠. 어쨌거나. 그리고 오늘도 10만 원 달성을 했고, 자, 그리고 보면은 2월 1일 날도 이제 10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제가 1월 한 중순 말부터인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얼마 안 됐어요. 거의 1월 거의 말부터 제가 개인적인 그 목표를 정했죠. 하루 10만 원 벌기 배달로. 자, 그래서 자, 2월 달은 아무튼 그 어제 하루 이제 배달을 하지 않은 날 빼고는 다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제 영상을 최근 거를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제가 동네에서 전기 자전거로 일하시는 분이랑 조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 형님이었죠. 이제 그 형님은 근데 이제 9시 평일날 저녁 9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세요, 배달 일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만 하다가 들어갔죠. 자, 그때 이제 그 형님이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하루 1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타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그때 충격을 먹어서 왜 나는 이 형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난 왜 들어갔을까, 약간 이런 반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내지 6시간을 평일 기준으로 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돈은 되긴 돼요. 돈은 벌려집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타기 때문에. 근데 콜 양이 진짜 좀 마인드 떨어지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오긴 와요. 근데 그 상황이 좀 지나면은 다시 콜이 조금씩 나옵니다.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 콜이 어느 정도씩 나와요. 이렇게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8시 타임에 한 건 하고 9시 타임에 2건 하고, 그리고 10시 돼서 야식골 좀 터져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배달 좀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좀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예전보다는 수익을 조금 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간이 가능하고 체력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한번 저처럼 좀 도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시장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마인드가 자꾸 떨어지는 게 일단 단가예요. 단가가 낮으면은 아씨 이 단가에는 죽어도 못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제가 요즘에 쿠팡을 안 타잖아요. 쿠팡을 안 타는 게 정말 저 쿠팡 단가에는 배달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2,500원 주고 멀티콜 같은 경우에 2건 배달하는데 4,000 몇백 원 줘요. 근데 거리는 진짜 엄청 멀어요.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아니다. 예. 그래서 쿠팡을 안 타죠. 근데 그나마 배민원은 최저가 3,000원이에요. 최저가. 그리고 웬만하면 3,500원 이상을 주긴 합니다. 3,400원짜리도 들어오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아무리 단가 낮아도 3,000원짜리만 들어오는 경우는 그래도 몇 건 안 돼요. 그래도 3,000원 중후반, 그러니까 요 정도 콜이 나오거든요. 요 정도 단가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그리고 시간을 어느 정도 버티면서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타면서 부업으로 이제 한 10만 원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요즘에 더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달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배달을 이제 그 보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해서 돈을 좀 더 벌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저랑 거의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가끔 늦게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뭐 회의를 오래 할 때도 있죠. 그러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뭐 엄청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고정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고정 알바를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장님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 사장님 오늘은 업무가 늦게 끝나서 못할 것 같아요. 자꾸 이런 한 달에 몇 번씩 일해버리면은 그 업체 사장님이 좋아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고정 알바는. 그래서 선택한 게 저는 배달입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아서 저는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처럼 부업 일자리를 찾는 분들한테는 어, 배달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수단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저는 전기 자전거로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전거로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살짝 이제 전기 스쿠터 있죠. 전기 스쿠터에 살짝 이제 뽐뿌가 조금 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구입하고 배달 세팅 하려고 하면은 돈이 꽤 많이 들어요. 돈이 지금 정말 기본으로 세팅해도 그래도 한 250? 그리고 조금 뭐 배터리 뭐 듀얼 배터리 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300 후반 뭐 이런 이 정도의 견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은 하지만 이제 못 하고 있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기 스쿠터도 이제 뽐뿌가 오는 게 주변에서 이제 그걸로 바꾸신다라는 얘기가 자꾸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혹시 지금 그 전기 스쿠터 있죠? 그 전기 오토바이 말고 전기 스쿠터. 예. 전기 스쿠터로 혹시 배달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인분 중에 그걸로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암페어별 몇 킬로 정도 주행이 가능한지 혹시 확인이 되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 스쿠터가 가격이 듀얼 배터리 고용량으로 했을 때 300만 원 후반 정도가 대부분 돼요. 근데 그렇게 세팅을 하나 하고 싶은데 100km를 못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예상은 한 60에서 70km 타나. 예. 그 정도 나오려나 약간 그 정도 그냥 혼자 상상을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한 어느 정도 평균 수치를 좀 알고 싶어서 좀 저도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이동 수단은 만약에 제가 전기 스쿠터를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제 V7 같은 경우는 처분하지 않을 거예요. 예, V7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할 겁니다. 만약에 스쿠터를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전기 스쿠터와 이제 전기 자전거를 병행하면서 이제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전기 스쿠터는 살 가능성은 적을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오랜만에 또 주저리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래, 맞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장문으로 이제 저 때문에 이제 V7을 구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한번 탔는데, 며칠 뒤에 이제 모터 소리가 좀 이상해서 비 오는 날을 안 타려고 하다가 또 돈 때문에 이제 비 오는 날 또 이제 탈까 생각 중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성스럽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셔서 또 영상 마무리하려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더 드리자면은, 자, 일단은 비 오는 날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비 오는 날은 타는 거를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저도 비 오는 날 솔직히 타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 단가가 좋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처럼 정말 이렇게 쪼들리게 사시는 분 아니시라면은 비 오는 날은 웬만하면 타지 마셔라,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만약에 타신다라고 하면은 그 날 것을 어, 고장 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타셔야 돼요. 비 오는 날 타게 되면은 고장이 100%날 거다.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타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정기적인 부분들이 이제 고장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복불복이에요. 복불복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할 수 없는 게 이제 배터리랑 모터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 같은 일반적인 이제 어느 정도 소소하게 자가 정비 뭐 타이어 교체하고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고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요 정도 수준이 끝이에요, 사실. 그 전기 그러니까 배터리와 모터 부분은 정말 그쪽에 어느 정도 그 지식이나 뭐 관련 이제 학과를 이제
졸업하신 분이 아니시라면은 직접 자가 정비하시긴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사실 그 두 개가 비용이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비 오는 날 일단 안 타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은 그 좀 뭔가 이상하다, 비 오는 날 타고 나서 이상하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전문 업체에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비 오는 날 이제 관리하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비 오는 날 관리하는 방법은 그냥 저는 그냥 최대한 물기를 닦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그 자동차 셀프 세차하는 걸 약간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고가의 뭐 세차 장비를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대부분 그 사용하는 그 이제 타월이라고 하나요? 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자동차 그 셀프 세차할 때 쓰는 타월이 물기 흡수를 되게 잘하는 타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냥 주차장에 갖다 놓고 그냥 그걸로 항상 닦아요. 예. 그냥 자전거 기스 나든 말든 그냥 물기를 닦는다라는 목적으로만 물기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계기판도 비닐로 감싸고 배터리 부분도 김장 봉투 있거든요. 김장 봉투가 긴 게 있어요. 예, 그래 폭도 넓은 게 있고 아니면 폭은 조금 좁은데 조금 긴 게 있고 약간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튼 그런 김장 봉투를 짜집기 해가지고 최대한 모터까지는 할 수 없어요. 모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배터리와 계기판, 뭐 스로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뭐 나름 최대한 해봤습니다.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만 좀 불편해요. 예, 불편하고 그 랩으로 하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랩으로 하진 않아봤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론은 예, 정말 정말 절실하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예, 비 오는 날은 그냥 쉬세요. 괜히 그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 슬립이 나가지고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그냥 쉬는 날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뭐 영상 찍다 보니까 거의 27분 되고 있네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좀 듣기 불편하실 텐데 아무튼 뭐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맨날 뭐 비슷한 얘기 하고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는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정보나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댓글로 공유를 좀 해주셔서 저한테도 좀 좋은 정보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예. 항상 얘기하죠. 배달 전문가도 아니고 자전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이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알려주셔서 또 다른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약간 그런 좋은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